그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여서 다뤘거든요. 네. 그런데 얘기가 여사가 바뀌어야지 그 모시는 분들이 바뀌어봤자 이론만 늘고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사님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얼마나 뒤끝이 장렬입니까? 너무 여러 많죠. 가지 헤아릴 수 상황을 없지. 봐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고집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네. 또 얘기 나눠볼게요. 예, 화면 준비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참 슬픈 장면이에요. 네. 아니 왜 이런 저희가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게 됐냐면은 네. 예전 기사예요. 월간 조선 기사가 2021년도에 나온 12월? 기사인데 뒤끝 없는 리더십의 윤석열 이렇게 윤비어청가 이 기사들 뭐 다 보셨을 텐데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 이 윤석열 후보가 마음이 약하다. 경선 토론 당시 측근 걱정에 북한 김여정 관련 질문에 답 제대로 못해. 예. 그리고 혼내고 나면 마음 약해져 밥 먹으러 가자고 전화하는 사람이 윤. 어머나. 뭐 그거 이런- 자기가 배고파서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란말이 먹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월간 조선이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네. 다시 기사를 쓴다면 이렇게 쓸까요? 그렇게 여전히 뒤끝이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뒤끝이 없다는 게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미덕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군인들이 뒤끝이 없기로 유명하죠. 한 번 질책을 했으면 다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질책을 안 한다. 그래야 되지. 이런 게 이제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바로 그런 조직의 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자질이에요, 원래. 쿵시렁 또 뭐가 따라다니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거 뭐 그러면 과연 그러냐? 판 거 또 파고 판에서 이미 더 팔 게 없는데 압수수색 한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이게 거의 뭐 100번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야당에 대해서 보면은 허구한 날 공산 전체주의다 진보 선동가다 이제 뭐 그만할 만도 한데 또 결국은 재벌은 못 잡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분은 마음속에 뭔가 꽁 하고 있구나. 예, 결국은 나오는구나. 이래가지고 표현을 안 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데서 진짜 네. 뭐 이준석 씨도 그랬고 네. 한동훈도 그랬고 뒤에서 뭐 엄청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뭐 욕을 듣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성윤 의원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가 눈 X에 베는 게 없냐. 그때 정확히 눈깔이라고 눈깔이라 그랬지, 그랬어. 눈깔. 눈깔이라고. 어떻게 네가 네 눈을 눈깔에 눈깔이라고 얘기를 해? 베는 게 없냐. 눈깔은 보통 그 생선이나 아이고. 갈치나 뭐 꽁치 이런 그렇지 거. 갈치꽁치 이런 애들이 눈깔이 빛이 좋네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한테 눈깔이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은 뭐 일상
언어,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아 진짜요? 아, 그런 거죠. 검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항상 물론 그런 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류의 이제 이런 검사들이 네. 이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좀 비겁한 스타일인데 전 이게 뒤끝 정치라고 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자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사실상의 본인의 힘을 자기를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보복 정치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을 윤 깡패라고 부르죠. 그냥 본인이 과거에 그 수사팀장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도 아마 밥 먹으러 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러거든요. 보복을 많이 하면 깡패라 그러잖아요. 근데 검사의 그 알량한 권력 갖고도 보복하면 깡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권력 갖고 보복하면은 이건 뭐 깡패보다 더한 속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교양을 위해서 네.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이 오셨으니까 네.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알아. 범죄자들한테 배웠어.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그대로 나쁜 범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욕하면서 담는 거죠. 그리고 가장 국민으로서 조롱받고 있다고 느꼈던 건 모욕적이었던 거는 항상 말은 민생, 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들에 뭐 엄청 한다. 근데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너네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알아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아니 쓴소리 했다고 그 언론에 보복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 안 MBC. 태우고 비행기 안 태워주고. 그래 MBC 비행기 안 태웠죠. 비행기 안 태우고 그 그 도어 참 치사하지. 스태핑도 없애버리고 아니, 그죠? 자기 비행기도 아닌데 뭘 안 왜 안 태워? 태워? 지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봐봐요. MBC 장악하겠다고.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예, 이 예. 새끼 저 XX. 그러니까 아니 예. MBC를 아예 부숴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진숙 임명하고 하루 만에 박문진 그러니까요. 이사진들 나오고. 우리 저기 오윤혜 씨는 모르겠지만은 김종대 의원님은 아실 텐데 옛날에 그 1999년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심은아 알아요? 나이 좀 있다. 아니 그거밖에 내용은 몰라요. 청춘의 덫이 네. 그 자기를 그 배신한 남자에게 복수를 하는 건데 그 심은아가 눈 아주 무시무시하게 뜨고 아 기억나요. 부숴버리겠어. 네, 막 귀신으로 변장하던 유행어. 아 진짜요? 다 부셔버릴 거야. 이종원 씨가 그 저기 아이고. 상대 배우였군요. 예, 불륜남인가? 불륜남 전문 배우인가? 예, 여하튼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윤석열 정부가 뒤끝이. 지금 언론에 대하는 그런 태도들, 나라를 대하는 태도들. 얼마나 뒤끝 장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를 꽁하면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이제 의료계도 뽀개버렸고 맞아요. 또 집권 여당도 그래. 쥐약 먹은 놈들이라 그러면서 뽀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실제로 했습니다. 뽀개? 뽀갠다 그러죠. 뽀갠다. 언어가 왜 이렇게 저속해요? 대통령의 언어가 맞아요. 그래서 뭐 의원님, 이게 쥐약 먹었다 저도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런 걸 이제 사적으로 쓰는 게 이제 녹취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그러면서 이제 입에는 욕설을 달고 살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거친 대통령의 보복 정치를 보고 있으려니까 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도 개개인들이 보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네. 표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에게 겁박하는 이런 대통령은 옳지 않죠. 그 기억나는 거가 몇 가지가 지금 저는 있는데 네, 뭐요? 그 한동훈 당대표 네. 되기 전에 처음에 비대위원장 했을 때 그때 저 마리 앙뚜아네트 했다고 바로 당일로 너 짐 나가라고 싸라 그랬죠. 그랬죠. 짐 짐 싸라. 싸라. 그리고 얼마나 이관섭 실장을 시켜서 짐 그치. 싸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보복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네. 고소고발도 아주 굉장히 많고. 고소고발. 당사자. 당사자잖아요. 두 당사자. 번이나. 아이고. 두 번이나. 아니 네. 김건희 여사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네. 캄보디아 갔을 땐가 네. 예. 사진 찍었는데 그 조명 놓고 그거 찍었더라라고 얘기한 기자 고소해가지고 또 고소하고. 예.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김만배 녹취록이다 해가지고 아예 뭐 압수수색한 언론사가 뉴스타파. 그것만 갖고도 뉴스타파, 아이고. 뉴스버스 네. 다 당했어요. 아니 그런데 다 당했어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국민들에게 막 마구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저희가 뭐 그런 점에서 뭐를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MBC 기자가 조금 건방지게 했다라고 쳐도 그냥 야 다음번에는 내가 그때는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비행기 안 태울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요 근데 대통령이기에 그걸 앞서서 저도 네. 이제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지만 저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그래.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구도 대꾸를 안 할 뿐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그 넘어가거든요. 의견은 근데 저는 권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 법을 잘 아는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사사건건 걸 잡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 고소를 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너무 거예요. 존스러워. 내가 볼 때 너무 치사해. 여기에서 고소고발은 이 정권의 어떤 감정의 배설구입니다. 그렇게 이게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재작년 12월에 여기 스피스에서 방송한 게 일요일 오후 5시에 나갔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오전에 고발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오후에 했어요. 어머, 스픽스를 만 봤나 24시간 보네. 만에. 안 걸렸지. 24시간이 안 걸린 걸리게. 거예요. 이 네, 안 걸리게 오후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이고. 고발한다고 문자가 돌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걸 고발을 하려면 최소한의 법리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고발인이 돼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오전까지는 기사 내용을 철회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불과 2시간 후에 고발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날 오후 5시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느끼는데 그것도 말이 이런 거예요. 무슨 북한 인민무력부 논평 같아.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반국가 사범으로 만들더라고. 진짜. 그런데 정작 그 사건은요 아직도 기소가 안 됐어요. 뭐였죠? 그러니까. 아직도 천공 그건가? 아직도 작년 7월에 7월인데 검찰로 넘어갔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더 지났다고. 그럼 결국 겁방용으로 그렇게 겁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입 막으려고. 이게 왜 저 감정의 배설구냐 하면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만약에 저를 진짜 처벌하고 싶다면은 어떻게든 거기에 거명한 당사자인 천공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못 부르는 거야. 한 번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못 불러. 말도 안 돼. 그래서 엄격거려 저까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이게. 계속 묵혀두고 있는 거죠. 묵혀두고. 예. 그러니까 당사자만 괴로운 거예요. 횟수로 3년째예요. 아이고. 횟수로 3년째. 그런데 벌써 이번에 3번째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또 고발 당했잖아요. 네. 또 이번에 고소 당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게 그때 모든 전국의 시한폭탄은 천공이었다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그 VIP 사칭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는 이종호 씨예요. 네. 그럼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해야 돼 지금. 당연하지. 저기가 무슨 입 벌리면은 뭐 여사가 다친다고 지들끼리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사를 애라 그랬잖아. 오. 그랬는데 못 건드려요. 이종호를 못 건드리고. 아니 못 건드려요. 고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종호 같은 자는 고소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다. 김종대 안 의원은 합니다. 왜 너무 선택이 선택이 없어? 이번에도 또 저예요. 아니 왜 맨날 왜 여기만 만만하다고 보세요? 자꾸 만만하다. 아 이거 기분 나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종호, 천공 이런 쪽인데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러면은 못 건드려. 이종호의 그게 또 필요하면 이종호가 못 나오니까 또 이것도 또 묵혀도 이것도. 또 묵혀야 돼? 묵은지야 묵은지. 아니 묵은지. 앞으로 묵은지 누군지 고등어지. 그러니까 내가 고등어가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죠. 그 주로 이런 메신저를 공격하지 진짜 위험 인물은 못 건드려요. 제가 아까 그렇지. 그랬잖아요. 강약 약강이라고. 네, 그렇지.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자한테는 깨갱하는 우리- 굉장히 비열한. 우리 스타일. 의원님 약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하게 하잖아요. 약자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누구의 뒷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한동훈하고 정점식 네. 두 사람의 네, 네. 어떤 그 산 네.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친한계가 네. 막 흔들고 있잖아요. 흔드니까 바로 오늘 저 5시 10분에 사의 표명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정책위 의장에서 내려오겠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답도 안 안 했어요. 하고 나는 끝까지 지킬 거다 내 임기 동안 그랬는데 오늘 아마 그
최고위 회의에서 기분이 약간 나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두 번째로가 세 번째에서 발표를 해야 된대요.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네. 마이크를 뒤에서 두 번째로 줬다는 거야. 그래서 삐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저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이크를 딱 꺾고 나갔다는 게 기사로 나왔거든요. 네. 그 뒤에 한 5시 10분 정도에 나는 사퇴하겠다. 누가 뒤끝을 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면 옛날엔 당 삼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직이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옛날에는 원내 총무, 지금은 원내 대표. 요 세 자리가 당 삼역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지도부에서 요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걸 원내대표는 선거로 뽑으니까 빼고 임명권자는 당 대표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사퇴한다 말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네. 황당한 거예요. 원래가.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대잖아, 지금. 뽑힌 지. 임명된 아니 그건 지도. 지사정이고. 지사정이죠. 세술은 세부대인가? 예. 아니 두 달 세 달이라도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사퇴하고 안 하고 원래는 이런 말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당 대표가 인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괄 사표를 내라고 그랬었잖아요. 일괄 사표를 내라 그랬고. 네. 그리고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즉시 해야 되는 인사인데 이건 섀도우 캐비넷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준비해 오는 거예요. 당대표에 자기가 당선이 확실시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대표 이제 선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게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까 원래 이런 걸 다 준비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까보니까 준비한 게 없어. 준비된 인물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퇴 안 한다 그러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야당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 안 해요. 그러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협상을 해봤자 그렇죠. 윤핵관이나 네.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기 뭘 당대표끼리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협상을 했는데 뭐 특검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그런데 저기 뭐야 당내에서 이 협의된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지 그렇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의 위신은 이미 반 이상 까먹었어요. 근데 정점식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이제 한동훈의 세력이 그럼 이제 한 명 있겠다. 한동훈 세력이 오고 친윤이 이제 4가 된다면서요. 네. 그런 아니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누구를 임명할지 전혀 지금 그렇지. 나온 게 그렇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숙연했겠죠. 우리가 이게. 그렇지 생각할 때 친한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누구를 아니, 임명할 일단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판판이 밀리고 그냥 뭐 사퇴해 주세요 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고민이 깊게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나는 준비 안 된 대표라고. 아니, 근데 요거는 준비 안 된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텐데 네. 아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밀어넣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표를 또 안 써요. 그러니까 마치 인사 알박기를 하니까 저 드러내기도 어렵고 이러면서 지금 7위를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리더십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네. 어찌됐든 지금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일단 지도부 완성을 향한 길은 열렸다.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정식 의원이 한동훈 어떻게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사 네. 선배인데 네. 65년생 정정식 의원, 그리고 한동훈 73년생, 그리고 사법고시 기수 연수원 기수, 정정식 20기 검사, 네. 한동훈 27기 검사. 7년 후배예요. 7년 알로 보겠네, 알. 후배라도 그럼 7년이면은 거의 이제 까마득한. 부부장 검사 달기 직전이거든요. 그럼 부부장 검사 달기 직전에 까마득하게 신창 검사로 옮기지 한동훈 네. 검사로 봐온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그럼 저는 정정식 의원 같은 태도로 지금 당내 의원들이 한동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허. 너 정치 신인인데 그럼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오늘은 살짝 비켜는 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구 권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신 권력이라고 하는 한동훈 사이에서 의원들은 계속 그 물타기를 하면서 서로 권력 투쟁이 있을 거고 네.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특검 국면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보궐선거 열리거든요. 이 보궐선거의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물밑에서 다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윤석열, 한동훈 둘이 화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해먹어야 되는 그룹들이 다 있거든요. 있겠죠. 여기는 이미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기 때문에 아하. 전 윤석열, 한동훈 둘의 화해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 이 당은 그래서. 지금 분당 수순으로는 하나씩 가고는 있는 거죠. 아, 나 한동훈 사랑하는데 한동훈 그거 어떻게 될지 참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위드훈이신 거예요? 정치신이 위드훈? 아니야. 아니, 한동훈 사랑한다 했잖아요. 위드훈이 방금. 회원이 늘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몸을 보는군요. 우리 언니가 남자 볼 때. 키가 크대잖아요. 그래서 아, 키가. 앞에다 뭘 놓대잖아. 몸이 죽다고. 예.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한동훈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은 네. 느낌이지만 과연 우리 한동훈 당대표의 네. 앞날은 네. 어떨지 네. 저희가 여기서 타로로 한번 점을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타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동훈의 운명에 대해서요? 운명에 대해서 아. 예. 칼린 타로 연구소 대표님 모셨는데 어서 좀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를 좀.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예. 제 운명도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다 궁금해. 다 궁금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와. 네, 네.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운명도 궁금하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진짜 운명이 궁금해. 고발을 많이 당해서 네, 그러니까. 예, 운명이 경각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운명을 우리가 한번 점을. 앞으로의 운명.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밖에서 좀 들었는데 네. 머리가 좀 아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실 원래 거예요. 이게 뭐 알미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타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생각을 깊이 넣지를 않는 게 저희 본분이라 네. 최대한 카드에 듣지 따라서. 않고 네, 듣지 아, 않고 깔끔하게 읽어드리는 걸 목표로 네. 하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궁금해요. 네. 네. 자, 한동훈의 운명은 이거 누가 뽑아요? 그 한동훈의 운명을 제가 선생님께서 네, 아. 원래는 타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타로는 원래 이제 타로 마스터가 뽑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오면서 그 참여율을 넣어서 그 사람들의 그 오락이라고 그럴까 즐거움, 호기심을 같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뽑게끔 하는 형식으로 변형이 네. 되어 왔어요. 지금 쫓아오시는 우리 그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그 문자 주시는 분들도 한번 저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운을 여기다가 좀 집중해 주세요. 한동훈의 운명은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주의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와, 에너지를 가지고 떨리네요. 예, 여기서 음악도 또르르르 이런 거 나와야 제가 되는데. 충분히 섞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3장을 뽑아서 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예,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순서대로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카드는 먼저 뭐가 나왔나 볼게요. 자, 요거는 힘 카드라고 해요. 힘 카드. 힘. 네. 아, 충분히 저력이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자, 이 여인이 호랑인지 사자인지 큰 개인지 모르겠으나 네. 입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 그러네. 평온한 표정으로 입을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맹수를 카리스마로 제압할 수 있는 어. 힘이 있지만 네. 이 카드는 난관을 뜻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12과업을 통과하는 헤라클라스의 그 고난처럼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업보가 있는 카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고난이 있구나. 네, 그 고난이 지금 일단은 닥쳤다라는 네. 거예요. 넘고 있다. 그러네. 두 번째 카드는 자, 요건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카드를 뜻해요. 불안정한. 예, 컵이 깨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러네요. 예, 새고 네.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나는 있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이 불안정하지만 튀지 않게 너무 요란하지 않게 예, 흘러갈 것이다. 아, 흐름을 타고. 아 본인 마음은 그렇구나. 네네네. 아, 자, 이 카드는 가늘고 길게 카드예요.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네, 조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이제 속을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 되기도 해요. 조언. 이 카드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를 흐름에 맡겨서 예, 해내고야 말겠다. 예,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카드는 사실은 천사 카드, 천사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여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이 준 업을 이제 이어가는 예,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잔잔하게 자기 뜻을 펼치면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카드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요 두 네. 번째 아까 봤던 이 카드처럼 지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네.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관건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거네요. 그쵸, 타로는. 조언이 네, 우선이고요. 네. 거기에서 힙이라든가 조금 더 긍정 부정성을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서브 카드로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예. 볼 건데요. 요번에는 한번 한 장 뽑아 아 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네. 한 장을 뽑아서 아, 내가 한동훈의 운명을 결정짓다. 네. 좋아하시니까. 네. 여기서 애정을 스프레드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네, 그래도 대충 제가 이렇게 네. 해드릴게요. 한 장 예, 뽑아서 뽑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요걸 뭐가 보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네. 이게 음, 오른 거네요. 예, 네, 이게 문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문서, 유언. 문서?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서인데 그 네. 유언 해골이네요, 내지는 해골이? 예, 그러니까 그 유산? 아, 유산이니까 전통? 네. 유산 이어지다. 네. 그러니까 전통성을 예, 강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야. 하던 것을 꾸준히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뜻을. 아, 뜻을. 하든지 압수수색이나 계속 하고 그렇게 뭐. 그러네. 네. 다시 저기 검사를 계속 하고 두들겨 나야지. 패고. 네. 검사를 해야 되겠네.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나한테 네. 주어진 거에 충실하는 게 가장 큰 행운일 것이다. 예. 근데 대통령실을 유언은 압수수색해야 뭐예요? 돼. 그러니까 네. 해골이 나오고 유언 뭐 이런 건 뭐예요? 다음 네. 특검할 때 가면 되겠네. 그쵸. 이것은 분명히 우리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업대로 가는 거니까 아, 이게 이제 판명이 날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아. 모두의 염원이 네.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업대로 간다. 네. 근데 한동훈만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 안 돼요? 그래. 아 이건 만져봐야지. 아, 봐봐. 아, 이게 네. 끝인가요? 그래서 예, 이거는 네.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지금 아까 결과 카드가 또 여기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결과? 네. 그래서 이게 결과 카드, 결과이자 조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참아라예요. 참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아, 것이다. 참을 수가 있나? 쌍욕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 돼요. 네? 그래도 그래도 참아야 참아야 돼요. 돼요? 이게 그럴 수 있네. 일명 별명이 화병 카드예요. 아. 화병 부글부글 화가 끄는 달았어, 거야. 아니, 예. 본인이 그런데잖아. 본인이 화병은 그러니까 안 본인도 되잖아. 화가 있겠지만 예, 지금 감정적으로 상당히 멘탈이 나갈 수 있는 상태일 거다. 아, 멘탈이. 예. 아이고. 예,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을 잘 타서 조용히 조금 인내하고 예, 믿어라. 믿어. 너 누굴 믿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주변에? 아니 뭐 이번에 아무도. 62%. 아, 그 믿을 그 미천은 있죠. 아, 그렇게 네. 하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극단적이진 극단적이냐. 않다. 네, 그러니 그걸 네. 믿고 가면은 최선은 나올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예. 거지. 예. 그럼 우리 대통령까지는 그렇고 그래요? 대통령 볼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한번만 봐주실 수 부부는 있어요? 어떻게 되세요? 예. 미래. 아유, 예, 참고만 해주세요. 당연히 참고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두 부부를 생각하면서 네. 예. 여러분 한 몸이니까 네, 그 부부는 부부는 한 따로따로 몸 아니겠습니까? 네. 저 원래 타로로 정치는 잘 정치는 잘 안 봐서 네네.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인연이 됐으니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또 한번 섞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드가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니 재밌네. 네, 재밌죠. 네, 들어볼 들어볼 만한 거예요. 네, 네. 네, 들어볼 만하네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자, 두
두 번째 카드. 대통령 부부의 세 번째. 운명은 재미로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재미로 봅니다. 자, 네. 뭡니까? 이게 은둔자 카드예요. 은둔자. 그러니까 고집쟁이. 아, 네, 고집쟁이. 고집쟁이.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를 이제 설명할 때 우물안 개구리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는 잘하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외골수 좀 약간 그런 카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요거는 황제 카드 말 그대로 대통령. 오, 그 딱딱 그렇게 나오는 네, 이건 진짜 한 나라의 대표자. 예, 카드예요. 그냥 그러네. 직급을 뜻해요. 독수리도 막 나오고. 네네네. 네. 이제 방패. 그러니까 이- 우물 안의 개구리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연결할 수도 외국수적인,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방패를 자기가 손에 들지 않고요. 자기 다리 아래다가 놨어요. 그만큼 네. 나는 방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 딱 그 심리가 예. 지금 있는 거잖아. 네, 나 왕인데. 해볼 때면 해봐라. 난 이미 나 왕이야. 이진수 임명한다. 예, 확고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 이건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월드, 그들만의 세상. 철벽. 이렇게 쌌네, 쌌어. 예, 딱 우리가 폐쇄적이라고 그러죠. 네. 예, 우리들만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뜻하거든요. 예, 카르텔이야, 그래서 예, 이미 그 안에만 있는 거지. 자기들만의 예. 세계에서 갇혀. 그러니까 그걸 갖춰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예,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은 네.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의미가 좀 해석이 돼요. 네, 어떻게? 마음은 굉장히 그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비유가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몸은 대통령이라고 수사권도 쥐고 있어요. 네. 맞아.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존감이 약한, 조금 이렇게 맹종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 장관도 주고 그렇지. 뭐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 세상이 됐네. 그렇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 네. 이제 딱 이 그러네. 상황에 상황이 맞지 딱 않나. 맞아 떨어지는 것 네, 그럼 예. 계속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언 카드로 한번 이번엔 조언점을 한번 어느 우리 분이, 저 응. 김종대 의원님 네. 한번 조언 한 장만 카드를 뽑아보실게요. 한 장이요? 네, 네. 아. 뽑아주세요. 자, 잘 뽑아주세요. 안 보는 게 더. 네, 아 보나 안 보나 안 보여. 네. 네. 예. 자. 아, 놓으시네. 이건 뭐예요? 뭐예요? 해바라기. 네, 뭐야? 이거는 행복을 뜻해 행복. 행복한 해바라기. 네. 예. 행복한 거예요? 그 두 분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이미 여기 이렇게 확고하게 가까우면 행복하죠. 토대가 딱 서져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세 장 중에서 나 이 나라 왕이다. 예, 그리고 나는 이걸 만들 수 있어. 그럼 된 거 그리고 난 아닌가. 행복해. 근데 이 카드에 비밀이 있어요. 예. 여기 그 태양빛에는 이렇게 그늘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늘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그늘이. 예,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예, 아. 우리가 예전에 세국 정책으로 나라를 한번 힘들었듯이 네. 이것도 너무 폐쇄적이면 진짜로 가뜩이나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근데 더더욱 고립이 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고립이 된다는. 우리들만의 세상은 고립이 된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행복한 시간에 근심이 자라날 수 있죠. 태양은 밝을수록 어둠이 짙어지거든요. 예. 그렇구나. 이 카드에서는 그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오, 야. 맞습니다. 선생님. 예, 박수 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외압건 이거 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완전 뭐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네.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그 진원지가 이종호 파일에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파생돼 나오거든요. 네. 그 카톡방 해병에서 녹취 파일까지 이종호 그 파일에서 지금 벌써 새로운 사건이 삼부토건. 그다음에 이번에 영등포 경찰서에 이 백경정 사건입니다. 네, 네. 경정.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치는 게 왜요?
그 800억 원어치의 수십 킬로그램의 필로폰을 몸에 지니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데에서 충격을 받게 돼요. 74kg의 일부인 24kg을 밀반입 와. 밀반인했죠. 몸에 붙이고 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역대급이에요. 그게 이게 뭐래더라? 돈으로 800억 원어치예요. 그니까요. 그리고 뭐래더라? 몇십만 명? 270만 명. 이 투약할 만한 양이 투약이 가능해요. 그랬는데 끔찍해. 이때 그 수사된 내용 중에 일부가 저기 세관 직원들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요 세관 직원들의 협조 내용이 그 여러 명이 그 마약 일당이 잡혔는데 진술이 같은 진술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서. 세관의 협조에 관한 진술이. 그러면 내가 수사 책임자라면 이거 뭔가 있구나. 그렇죠.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덮쳤어요. 경찰들이? 가까워.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발표 때 이제 세관 직원들이 포함된다는 걸 언론 브리핑에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1차 외압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용산이 심각하게 본 거는 마약 카르텔을 깨부셔야지. 걷어내라고 그치.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네. 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허해지더란 거야. 자기 눈앞이 허해지더라. 요때 외압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서장이 이제 안 되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형사과장, 그다음에 나중엔 조병록 경무관까지 전화하는데 조경무관만 그게- 4번 전화했어요. 그게 이제 4번. 이종호 씨하고 얽혀 있는 그 예.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 그 9월에 그 터진 사건인데 이런 외압과 수사 어떤 혼선이 빚어진 건데 이종호 씨 녹취록에는 언제 이 조병목 경무관이 등장하냐면 8월이에요. 한 달 정도 빨라요. 이때 이종호 씨가 이 조병록 경무감을 치안감으로 별 하나 더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이 외압 사건이 안 터졌더라면 그 말대로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랬는데 9월에 이 외압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백경정이 물러서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0월에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네. 윤 청장이 격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 경무관 징계 청구해. 이래가지고 중앙인사혁신처에 징계 요구서가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외압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외압 시즌2가 이게 너무 무시무시해. 지금까지 경무관급 이상에서 이 중앙인사혁신처에 징계 청구가 됐는데 네. 불문 징계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난 유일한 한 건이 이 건이야. 그러니까요. 유일한 한 건이. 그러면 그게 그 제일 높은 사람 더 위에 있는 거라는 거 아니야?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중에. 어쨌든. 최소한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더 센 더 힘이. 세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청이나 저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이 보고 있다. 이런다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네. 국회에서도. 네.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네. 세상에 다른 건도 아니고 마약에 대한 지금 저 범인과 그 협조자를 잡아낼락 말락하는 이 수사의 절정에 네. 이때 개입이 들어와 가지고 빼주라 마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압력을 넣은 사람이 징계를 안 받았다. 물론 치안감 승진은 안 됐지. 네. 왜냐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앙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안 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원래는 감봉을 해달라고 징계 요구를 한 건데 네. 그냥 경고로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진급은 안 됐지만 결국은 이 외압 세력들이 버젓이 살아남아 가지고 네.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갔어요. 아예. 그랬다면서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오윤혜 씨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아니 그런 유통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관 직원하고 짠 그 마약범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애꿎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애꿎게 무슨 마약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저기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술까지 아이고 잃고. 이성균 배우. 네, 완전 망신을 준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 이태원 네. 참사 때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법무부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 근데 시절에. 왜 이걸 소탕을 안 해? 근데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 외치면서 지금 이 관세청에서 지금 어떻게 세관 공무원들이 이 마약 수사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려던 거를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조 경무관은 마약범들과 사실 유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마약 공범 아닙니까? 근데 그쵸. 저는 이분의 경력이 좀 특이한 게 이 조 경무관이 네. 네. 행시 출신이고 2004년도에 이제 경정으로 경찰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관세청에도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인천공항에 또 그 경찰 신분을 가지고도 네. 단장으로 가서 인천국제공항 가서 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세관 공무원들하고는 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물론 네. 해병대랑 커넥션도 있지만은 네. 중요한 건 세관 공무원들하고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법 이거 잘 안 보는 조문인데 보다 보니까 형법 200조에 어떤 조항이 200조? 있냐면은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 있잖아요. 네. 징역이 무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1년 이상 너무 엄청 약하다. 센 거. 아니, 100년 엄청 센 거. 이상이야. 이하가 아니잖아. 아니, 이거 이상이잖아. 엄청 센 거. 이거는 1년 이상이야. 보통은 뭐 1년 이하, 2년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 최소 1년 이상으로 아, 규정이 1년은 돼 그냥 있어요. 기본 그렇지. 그러니까 깔고. 센 거지. 센 징역이에요. 그래요? 1년 이상은 뭐 무기징역도 아, 되는 100년 거지. 이상? 아니 그러니까 센 징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원래 잡는 게 경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경찰이 마약사범 잡지금 누가 잡아요? 소방관이 잡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이 잡습니까?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그거 열심히 했던 우리 백혜룡 경정 그 어디로 경정에 갔어? 대해 가지고 막 경제다, 압박 좌천. 넣고 수사를 하니까 좌천시키고 이랬던 수사 외압 범위 네. 그런 범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징계도 안 당한다? 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도 지금 너무 거꾸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종섭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관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직무에서 배제됐습니까? 아니 그쪽은 아니, 지금 뭐 수사도 설득하나 수사도 뭐 못해 지금 다 와야 됐어 지금. 그리고 저기 한 가지 경력을 빼놓으신 게 있어요. 네. 그 조병로 경무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아하. 아. 예. 아. 저기 뭐 행시 출신보다도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인수위. 인수위 출신은 이 정부의 이너 서클이에요. 경찰 라인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것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들어간 걸 빼라고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하지만 경찰이 인지했잖아요. 세관 공무원과 이 조 경무관과의 관계. 그러면 조사나 수사를 안 했다면서 안 해. 외압을 안 했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안 그러니까 했어요. 관세청이 빠져나갔고 어머나. 내가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히 된 부분이 이거예요. 중앙인사혁신처로 징계가 올라갔잖아요. 네. 내가 조 경무관이요. 내게 올라간 거야. 네. 이때는 또 까꾸로 까꾸로. 그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백경장한테 백혜룡 경정. 백혜룡 경정한테 탄원서를 써달라 그래. 야 너무 어이가 없네. 너무하네. 왜냐하면 진짜 징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놈이 문제거든. 그 저기 조 경무관. 형사이과장 그 백혜룡 경정이. 아 백혜룡.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좀 써달라. 탄원서를 써달래. 그런데 물론 거절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때는 이게 진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예요. 본인 자신은. 네. 아하. 그런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 손이 다 뒤집어 이걸. 작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말도 그래서 안 돼. 유일하게 불문에 붙인 건 이거 한 건이라고. 그리고 확률은 저기 징계 확률 95%였다고. 그러니까 그건 모든 징계 중앙혁신처에서 한 걸 다 아니 따져봐고. 봐줄 이유가 없죠. 윤희근 청장이 경로한 사안인데, 근데 경로할 만하죠. 이 그치. 사안은. 그치. 근데 어떻게 불문에 나올 수가 그러면은 있어요? 내가 윤희근 청장이라면 이건 서울청에서 압력을 누가 어떤 이유로 넣느냐 자기 휘하에 이제 서울청이 네. 괘씸한 거 아닙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모처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격분했잖아. 네. 근데 아무 손을 못 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경찰청장이 격분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저놈들이 누구 말 듣고 백주대낮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 수사 외압을 놓고? 근데 못 건드려. 더 센 사람이 있나 봐. 그러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둘의 공통점은
패싱 당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용산이 있다. 근데 가끔 윤석열 대통령도 패싱 당하던데. 왜요? 그래? 아니 가끔 뭐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다 다이렉트로 쏘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패싱 가끔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싱이라는 공통점에서는 부인한테 좀 비슷하네요, 좀. 근데 그러니까 서로 패싱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기 뭐냐 이게 여기 둘의 또 공통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곧 나가고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곧 나가. 아 그래요? 둘 다 곧 나갈 갈참들이야. 임기가 다 조지우 됐어. 씨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정이 지금 됐어요, 내정이 된 후임자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경찰청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나?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게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생선 이게- 맡기는 이게 거야 이게 지금. 돌고 도는 이게. 아니 상황인데. 저는 그 녹취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그 백경정이 물어봐요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서장님 이거 어떻게 이첩을 시킬 수 있냐고 어떻게 서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되냐 그러니까 이 서장도 뭐 우물쭈물하더니 뭐 자기가 무능하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능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막 바보 취급을 이제 막 다 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백경정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기관장도 모르게 그냥 사건을 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임성근 사단장 그 사건에서도 경북경찰청 가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와가지고 그냥 기록 뺏으러 가잖아요. 사건을 조사본 다시 회수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완전히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 수사 체계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뭐 보이지 않는 손 뭔지 이걸 그러니까. 밝혀야 되겠지만은 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밝혀야 되는데. 너무 아니, 심각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해.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저기 뭐냐 드러난 연결고리는 이종호 씨가 왜 조병로 경무관을 그렇게 저기 치안감을 시키려고 했고 그니까. 그다음에 징계에서 빼주는 데는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병대 5명의 카톡방이 있잖아요. 네. 멋쟁 해병. 멋쟁 해병. 그 중에 한 명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아. 그 경찰관이 조병로 경무관의 네. 부속실장이에요. 그거 꽤 오래 했다 그러대요. 또 연결이 꽤 오래 되네. 계속 따라다녔어. 4, 5년 두 번이나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 건밖에 없어. 아하.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너무 조병로 경무관에는 한 달이 두고 경찰 현직 경찰을 끼고 이종호 씨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종호 씨가 옆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종호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국방장관 바뀐다 그러니까 진짜 바뀌어. 바뀌지. 2달 전에 얘기했어. 해병대 사성장군 이제 곧 나온다고 내년쯤 발표할 거라 그러니까 올해 진짜 발표해. 나왔어. 그다음에 임성근 사표 내지 말고 버텨라. 진짜 내가 버텼어. VIP한테 얘기해줄게. 풀겠다.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겁니다. 저기 조병로 경무장. 그러니까 말이 이종호 씨가 얘기하면 다 된다. 다 돼. 그러면 이종호도 씨가 되네. 이 조 경무관과 이게 커넥션이 됐을 때 본인 어떤 이익이 있거나 이익 있죠. 이익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익이 경찰에 자기 사람 하나 심어놓으면은 네, 그럼. 고위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가. 지금 거기 그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삼보 카르텔.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심지어 것들이 이 조 다 경무관은 있잖아. 부패한 뭐 세관 공무원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범죄를 봐주고 덮어주는 이런 카르텔이 묘하게 형성이 되는 근데 거죠. 이게. 그게 아주 최고로 권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이런 게 지금 아니 중요한 건 이루어지고 뭐냐면 있으니까. 이종섭 장관보다는 힘이 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윤희근 경찰청장보다도 힘이 보다도 세야 세야 돼요. 되고. 누구야? 그럼 맨 없어요 그 사람. 신인규 정도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머나 진짜 너무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처음이 아닐 수도 인사혁신 있죠. 처장도 힘을 못 쓰잖아. 이거. 인사혁신 네. 처장.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관 공무원의 비리로 몰랐지. 마약이 계속 들어왔고 맞아.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그 조직들이 나눠 먹고 막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마약이 예를 들면 퍼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열린 거죠. 구멍이 열려서 거기서 또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관에서 그 이전에 많이 이거를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막으라고 그랬다면 세관 공무원을 시켜줬는데 이게 퍼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엄한 국민들만 그러니까 때려잡냐고. 완전히 지금 후진국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지금 여기가 막 진짜. 브라질이냐 막 댓글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더 큰 일도 있어요. 뭐요? 지금 나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 우리 국군 정보사령부가 수십 년간 그 양성해온 블랙 요원, 그래. 이게 지금 다 거덜났다는 거예요. 그 블랙 그랬는데 요원이 딴 나라에 가서 정보 빼오고 위장해서 이런 거잖아요. 하는 네, 뭐 사업가, 네. 성직자 이런 걸 학자로 위장해서 하는 옛날에 흑금성 그 사건이에요. 그래 딱 그렇게 하니까 그때가 이해가 정보사가 양성한 블랙 사건.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얼마나 기겁한 일이라면 난 언론에서 이걸 왜 취급 안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 정보기관이 해커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보기관. 네, 네. 그래서 물론 있겠지. 북한 그 사람들이 저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해킹을 했나 봐. 아,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이 발견된 거야. 해킹을 했는데 그게 6월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북한 쪽 서버에서 왜 블랙 요원 우리 리스트가. 블랙 요원 명단이 나와? 이래가지고 아, 그거를 방첩사령부라고 수사기관에서 6월부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북한 쪽에 넘어간 자료에 열람자가 누구냐로 추적해서 이제 하나씩 수상한 사람을 찾았겠죠. 그래서 물론 발견이 됐는데 이게 6월부터 7월 끝날 때까지 저기 이 찾아낸 군무원 지금은 구속됐어요. 네, 네. 어젠가 구속이 됐는데 한 달을 불구속 상태로 놔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조사를 받았대. 왜 그랬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환장을 한 게 어머나. 이거는 국가 안보에 난 이거보다 치명적인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다시 복원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면서요. 다 들통난 거잖아요. 다 거들난 거예요. 예. 그래놓고 저기 블랙 요원들은 그껏 귀국을 시켰대. 네. 신변 안전이. 목숨이 위험하다면. 그 사이에 이 군무원은 돌아다녔대. 아.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가 지금부터 하면 이건 또 어떤 놈이 봐준겨?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의원실에 누가 제보를 했어. 그래서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일이냐고. 관련 자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브리핑을 한 거야. 대변인이. 아, 원래 숨기고 뭉개고 가려고 아니 했었나? 그러면은 좋다. 몰래 하고 표시 안 나게 하려고 했다. 난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 이 정보에 관한 거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까발려. 오히려. 저기 정보사령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그거 귀국시켰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아예 중계 방송을 해. 중계 방송.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에서 그 군무원은 왜 가만 놔둬? 그래 왜 가만 놔뒀지?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한 달을?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 요원 이 시간과 엄청난 시간과 비용으로 겨우겨우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 처음 보셨다고 했잖아요. 유출되는 거. 이렇게 자꾸 보안, 안보에 구멍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예. 그 일반 뭐 저기 노트북을 쓰고 해킹을 안 당할래 안 당할 아니, 수 없는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아직도 전화를 쓰는데요. 쓰고 이게 그런 문제죠, 것들이 뭐. 다 이런 요인이라는데 아니 너무 우선 저거- 북한은 둘째치고 내가 중국이라고 봐. 네. 그러면 한국이 여기에다가 뭐 수백 명을 어쨌다고 간첩을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했다고 그럼. 이게 드러난 건데 중국에는 방간첩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한 있어요. 이래서 우리 저 선교하다 억류당한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안 풀려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오윤혜 씨 질문. 지금 그게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나냐고. 구멍이 나냐? 아니, 대통령 정권 초기에 날아간 어. 것들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이걸 보라고요. 네. 지금 국정원 수미테리 사건 보셨죠? 네. 첫해 국정원 1급 이상 26명 전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나간 거야. 다 대기시키고 막 그다음에 그랬었잖아. 저기 한꺼번에. 경찰국 설치한다고 행자부 그러면서 치안감 이상의 쓸만한 사람 다 잘랐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그리고 군에서는 대장 전원 물갈이를 한 번만 해도 충격인데 두 번 했어. 하고. 그래가지고 군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3스타로 진급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뭐 이런 데서 쭉 이어지는 걸 보면은 전부 뭐냐 하면은 이 저기 하나의 국가의 연속성, 계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쵸. 특히 이런 기관은 정권에 상관없이 쌓아올린 그래야지. 이어져오는 계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토막이 났는데 조직 전체가 불안해. 지금 조직 그 저기 전체가.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얼마 네.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네. 수미테리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2급, 3급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뭐 잘랐어요. 자르고 막 네.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야말로 4급, 5급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야 그러니까 되잖아. 막 벼락승진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막 벼락승진을 승진을 해야 되니까 막 그 열을 올리고 막 자기 어떤 치적을 쌓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치적을 쌓는 게 아니라 어, 윗사람들이 어설프게 하고 좋아하는 있다는 거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설프게 하고 있다. 그러다 사고 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사고가 사고가 나- 그러니까 났잖아요 이미. 경찰에는 백경정, 네. 군에는 박대령,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정보사에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 해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씩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신호가 지금 조직이 안정돼 있질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불안하고. 이게 신호가 나오는 지금 거예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무원들이요 일을 못 한대잖아요. 왜 일을 하면요 그 일한 사람만 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지금 그러죠. 정무직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은 하급직이 지니까 일 열심히 하면은 무슨 뭐 상 받고 훈장 받아도 할까 말까인데 네. 일 열심히 하면 오히려 책임만 물어버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또 물론 뭐 비전도 없고요. 뭐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아니 월급만 받고 그냥 빨리 이 정권 지나가기만을 그냥 기다리자. 그리고 승진도 하기 싫다 여기서는. 승진해봐야 뭐합니까? 책임다 지셔야 되는데. 유행어가 있어요. 삼국장이란 말이 과천청사에서 유행어예요. 삼국장. 네, 그건 이미 작년 얘기인데. 네. 자, 이 일을 처리해야 돼. 대통령실이 먼치시가 내려왔어. 그럼 담당 국장한테 하라 그러는데 결재를 거부하는 거야. 국장이. 이러면 제가 다 책임지네. 네. 그러면 국장 옆에 국장 한 명 더 들어와. 네가 해.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 그 옆에 국장 오라 그래. 아, 세 번째로 처리가 되는구나. 세 번째 국장. 아. 그런데 주로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장차관 꿈이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한대요. 승진하려고. 나머지는 그냥 납작업들.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도 오대수라는 말이 계속 유행한대잖아요. 뭐예요? 오대수가 뭐냐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자 이 주말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고가 위에 났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가 다 나사가 다 풀려버리니까. 똥물이야. 그렇죠. 진짜 맑기는커녕. 그리고 서류를 원래 있었던 계획된 서류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대잖아. 원래는 자기 살려고. 뭐, 그렇지. 바뀌면은 계속 이게 뭐 위에 올라가서 아 이렇게 좀 고칩시다. 저렇게 좀 고칩시다. 위에서 이런 거 내려오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했는데 그거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원래 처음 서류 이건데. 아니 그리고 메모도 많이 명줄이야. 한대요. 메모도 많이 하고 지금 증거 자기 살려고 남기려고. 하는데 뭐 녹음도 많이 한다고 저는 봐요. 요즘 네.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 정부의 그 일한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게 그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장관 지시 있잖아요. 찍찍 긋고 사령관으로 그래,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수준이 돼. 너무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서류냐고요, 그게. 아유. 그 추미애 의원실에서 입수한 네, 일부 네. 서류. 정말 심각해요. 아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 다 내야 되고 예. 잘못한 거 이 진짜 어려운 경제 그리고 속에서도 힘내야 여러분 되고.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네. 우리 스픽스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해드리는데 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눴는데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내부 고발자랑 공익 제보자 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아니 좋겠는데. 그런데 참 뭐 저는 쉽지 않죠. 솔직히 야당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네. 박정훈, 백혜령, 맞아. 김규현 그냥 모든 걸 내던지다시피 하고 자기 희생을 한 그런 희생자들이 없었으면 김종대까지 김종대. 뭐 저야 뭐 너무 희생당하셔가지고 진짜 고발은 너무 나 많이 당했지. 속상해요. 정권 초기부터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우리 같은 언론이나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맞아요. 나타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못 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한 소중하게 사실이에요. 지켜줘야 돼. 옛날에 그 G.O.D 노래 중에 촛불 하나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촛불이 하나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약간 이런 식의 전파 효과가 있는 건데 전 이번에 그 백경정의 용기를 보면서 각 부처마다 지금 이런 게 다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용기를 조금씩 내주시다 보면은 네. 이제 그게 그럼요. 견고한 힘이 저는 돼서 네. 국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